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사례와 이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될 1조입니다. 먼저 저희 1조의 조언 소개입니다. 저는 사회교환 이론과 경계성 성격 장애를, 홍용기님은 의사소통 이론과 의존성 성격 장애를, 염승우님은 역할 이론과 빠른 판단 단계를, 류재선님은 부정성 효과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정우진님은 의미추론 과정과 대처결정 과정을 담당하시면서 각각 부분에 따른 갈등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 인간관계 이론, 인간관계 과정, 성격장애, 갈등의 사고 과정, 이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인간관계 이론 중 사회교환 이론에 따른 갈등 사례입니다. 먼저 사회교환 이론이란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사회에서 기브앤테이크 문화로 나타나 실제로 저는 생일선물 기브앤테이크를 둘러싼 친구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생일선물을 챙겨주었으나 정작 그 친구는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서운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운함을 친구에게 표시하자 친구는 당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결속을 이루어주는 결합의 가치를 지니며 주고받는 재화 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받는 이에 대한 주는 이의 선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적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주는 것이기에 반드시 비슷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버린다면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성격장애 가운데 경계성 성격장애에 따른 갈등 사례입니다. 먼저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으로는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해행위를 되풀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경계성 성격장애에 가까운 친구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해행위를 되풀이하던 친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계속 그러지 말라고 하는 등 질책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자해행위는 계속되었으며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대응은 좋지 못한 대응이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대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어떤 점이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들을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이론 중 의사소통 이론 갈등 사례입니다. 의사소통 유형 중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기대나 감정,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메시지라도 다르게 이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갈등 사례는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지 못하며 발생하였습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다리가 불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노견이고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라 강아지가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부모님과 치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저의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나의 일방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단정짓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대화를 해보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격장애 유형 중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한 갈등 사례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반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자취방을 찾아보다가 어렵다며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고민하였고 생각보다 친구가 원하는 조건과 맞는 집들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집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그 기간 동안 매일 친구는 전화와 카톡으로
자취방 매물들을 보내며 선택해달라고 하였고, 그러한 연락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제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연락에 지쳐 가볍게 생각하며 건넨 결정이 그 친구에게는 큰 작용이 되는 것 같아 부담감이 생겼고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가 보낸 결정들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보다 친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친구가 생각하는 조건들을 상기시켜주며 현실적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이론 중 역할 이론에 따른 갈등 사례입니다. 역할 이론이란 사회나 조직단 내에서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저의 갈등 사례는 역할 분담에 따른 이해관계선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느라 가정 구성원의 역할을 소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부모님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를 3단계를 나누어 해결 방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 간 존재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역할 수행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로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신분과 가정 구성원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가정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는지 확인했고 못하게 된 원인을 찾고 본인과 타협점을 찾아 평일 대신 주말에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고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인간관계 과정 중 인상 형성 단계에서 빠른 판단을 한 갈등 사례입니다. 빠른 판단이란 상대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빠르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상대의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기에 많은 우려가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도식으로 인하여 친구를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여 친구의 질이 좋지 못한 친구를 생각하였고 그 오해로 인하여 친구의 회복까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자기관을 하여 저의 잘못을 확인하였고 해결 방안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게 관찰하기. 두 번째, 고정관념 벗어나기. 세 번째, 직접 확인하기. 네 번째, 자기중심 경험 벗어나기로 방안을 세웠고 그리하여 친구와 대화를 통하여 오해가 생겼던 부분을 직접 해결하고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과제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소감은요, 조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갈등 상황의 예시와 해결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과제를 통하여 당시 갈등 상황에서 미숙했던 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음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많은 부분은 대인사고의 오류에 기인합니다. 대인사고의 과정 중 하나인 의무추론 과정이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으로 기인이라고 부르며 내부 기인과 외부 기인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러한 의무추론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시끌벅적했던 교실이 제가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져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갑자기 들어간 거라 상대방이 놀라서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시점과 제가 들어간 순간이 서로 맞물려서 정적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인사고의 과정 중 하나인 대처결정 과정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문제해결적 대처 방식과 역기능적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역기능적 대처 방식 중 회피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조별 과제를 하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피하고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피하고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타인과의 오해만 쌓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조 리즈선입니다. 제가 인간관계론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겪은 갈등 사례 두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겪은 인간관계 갈등 사례는 제 인상 형성 단계에서 인상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
부정성 효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성 효과는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오래 기억되는 효과로, 제가 같은 반 친구가 예전에 폭력적이었던 행동을 생각을 하여 폭력적인 학생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부정성 효과가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문제 발생으로는 폭력적인 친구라고 그 친구를 생각하여 이제 그 친구와 단체 체육 활동을 하기 꺼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갈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 탐구에는 부정성 효과에 인한 갈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해 보았는데요. 직접 확인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오해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정성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제 직접 확인을 통하여 나 자신의 부정성 효과로 인한 오해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친구에게 사과하게 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인간관계 속 갈등에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갈등을 사례로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징은 자신의 재능을 보다 과장을 하고 과도한 칭찬을 기대하며 성공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진 친구를 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와 제가 경쟁 상대가 되어서 저와 그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경험입니다.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심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친구들의 질타를 받아 점점 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는 해결 방안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와 비난이나 경쟁을 피하고 적당한 칭찬을 통해 공명심을 자극하여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를 다루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와 경쟁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그 친구와는 경쟁을 피하고 적당한 칭찬을 통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친구를 다룰 줄 알아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조가 겪은 인간관계 속 갈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조원의 소감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우진 학생은 이번 조별 과제는 자신의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조원들과 갈등 사례에 대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갈등이 생길 텐데,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나은 학생은 이번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갈등들을 대해 돌아보고 반성하며 나중에 이러한 갈등들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원인을 통해 발생하기에 이러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로 홍윤기 학생은 조별 과제를 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다고 느꼈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생기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었고,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즐거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염승우 학생인데요. 조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갈등 상황의 예시와 해결 방법을 알게 되었고, 프로젝트 과제를 통하여 당시 갈등 상황 속에서 미숙했던 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염승우 학생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갈등 상황의 대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소감은
인간관계론 팀별 과제를 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고, 과거의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의 여러 갈등 사례와 갈등 해결 방법을 보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갈등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한 존재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관계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겪은 갈등도 있지만 이제 나로서 생기게 된 갈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생각했던 갈등 사례 속 갈등을 제시한 인물이 되지 않게 저 또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인간관계론 1조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